락메탈 기타에서 플로이드 로즈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장르를 치는 기타리스트들에게도 아밍은 정말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사실 진짜 별거 없는 라인인데도 아밍하는 주법 하나 섞어주면 연주는 더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 플로이드 로즈는 그 아밍 주법이 있어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의 탄생과 황금기, 그리고 현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플로이드 로즈는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의 이름이자 회사의 창립자 이름입니다. 그는 핸드릭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트레몰로 브릿지로 재밌는 연주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마음대로 아밍을 했더니 튜닝이 나가게 되는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튜닝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 기타의 너트에 집중을 했고 너트에서 자꾸 줄이 애매하게 움직이곤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니 아예 너트를 잠궈버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1977년 프로토타입으로 처음 나온 플로이드 로즈는 지금의 모습보단 간단한 모습이며 구조 또한 일반적인 트레몰로 브릿지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허나 너트를 잠그면 조금은 피치 변화가 있다는 걸 알곤 82년도부터는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너트가 잠긴 상태에서도 튠을 조정할 수 있는 파인 튜너라는 장치를 추가했고 조금씩 개선을 하며 지금의 플로이드 로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출시가 된 후 에디 밴 헤일런이 엔도서이자 실사용자로서 개발에 같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후로 크레이머, 페르난데스 같은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생산을 했고 80년대 락메탈 열풍과 함께 혁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티브 바이, 조 세트리아니 같은 아티스트들은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로 신기한 테크닉을 선보였고 너도 나도 플로이드 로즈를 구매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잭슨이나 ESP 같은 곳에서 플로이드 로즈 달린 기타들을 계속 출시하곤 있지만 이게 한때의 영광을 생각하면 예전 같진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플로이드 로즈를 썼었는데 튜닝 안정성 진짜 괴랄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팔았고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시간을 너무 잡아먹습니다. 트레몰로 브릿지는 쉽게 말해 쇳덩이가 두 개 등의 기둥에 걸쳐있는 느낌입니다. 경첩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스프링과 줄의 장력에 의해 걸쳐진 상태로 버티며 바디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악기 특성상 줄을 교체해야 할 때가 옵니다. 스프링의 장력은 브릿지를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편의 장력은 브릿지를 위로 잡아당깁니다.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여 브릿지의 수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선 세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줄은 처음 구매 후 장착하면 튜닝이 수시로 변합니다. 돌돌 말린 채로 보관됐던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 줄의 장력도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존 트레몰로도 마찬가지고 비단 플로이드 로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밍 범위를 많이 주기 위해 브릿지 뒷부분에 바디 가공을 많이 하는 플로이드 로즈는 이 단점이 더 도드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귀찮다 쪽이 맞는 것 같고 경험이 없으면 시간을 너무 잡습니다. 저 또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체력이 다 빠져 연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얻는 튜닝 안정성 등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락메탈 스타들도 조금 번거로우면 어때?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결과가 의미가 없다면? 두 번째 이유, 메탈이 예전만 못합니다. 경쟁자들이 떠오르면 메탈의 입지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플로이드 로즈도 락메탈이 저물자 크레이머와의 생산 계약이 끊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성을 무시 못합니다. 과거엔 메탈이 인기 있었으니 그쪽 아티스트들을 미디어에 비추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수요에 업체들이 움직였습니다. 플로이드 로즈도 그의 덕을 본 업체입니다. 그런데 메탈이 인기 없다면? 플로이드 로즈에 집중해서 말한다면 아까 말한 그 번거로움을 참고 견뎠는데 그렇게 얻은 이덕이 그닥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 사람들은 밴드 음악 사운드보단 힙합이나 R&B 같은 전자음악 사운드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메탈은 겉모습도 바뀌고 호불호도 많이 갈리게 되며 2010년대가 돼서는 죽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습니다. 다시 밴드 음악에 불이 붙는 요즘은 잘 쓰이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과유불급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옵션이 리세스드 옵션이 달린 2포인트 브릿지입니다. 이건 플로이드 로즈만큼은 아니지만 전보다는 더 괜찮아진 아밍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거 말고도 베가 트램 등의 신제품들이 굳이 너트를 잠그지 않고도 꽤나 좋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플로이드 로즈 매출 하락이 오로지 얘 때문이라 할 순 없지만 대부분 이 정도만 돼도 좋다. 어차피 뭐 나는 스티브 바이급의 미친 아밍은 안 할 건데
불편한 플로이드 로즈보단 걔보단 조금 덜 자유로워도 편히 쓸 수 있는 일반 투포인트를 쓸 거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실제로도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투포인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존 페트루치도 젊을 땐 아이바네즈의 플로이드 로즈 기타를 썼지만 뮤직맨으로 갈아타고 나온 JP와 마제스티 시리즈는 투포인트 브릿지입니다. 그렉 하우더 키즈를 쓰면서 플로이드 로즈를 포기했습니다. 아이바네즈에 떠오르는 간판 스타인 팀 앤슨도 아마추어 시절엔 RG를 썼습니다. 플로이드 로즈만의 확실한 영역은 존재하지만 만약 그 영역이 내게 너무 과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된다면, 특히 거기에 마케팅의 힘까지 더해진다면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아직 수요가 남아있고 양날의 검일지라도 매력적인 옵션이기에 멸종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입지가 줄었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플로이드 로즈는 시대의 상징이었고 혁신이었으며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닌 부케팔로스입니다. 길들일 자신이 없다면 난폭해 보이지만 길들일 수 있다면 정말이지 명마입니다. 이런저런 단점 때문에 플로이드 로즈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부풀려진 것들도 있고 근거 모를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쓰라고 만든 거니까 못해 먹겠다까진 아닙니다. 기타를 처음 하신다면 몰라도 조금 쳐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확실한 장점이 존재하며 농담 못해 하루 종일 비행기 소리만 내도 재밌습니다. 장담합니다. 물론 스페셜이라던가 위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 브릿지들은 거르던가 조금 더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재질이 구려서 이가 나갑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이드 로즈를 팔고 그리워하는 아마추어 음악인 버브였습니다.